먼저 남북 간 주요 이슈 현장을 찾아가보는 이슈엔 한반도입니다. 지난 2007년 이후 북한의 사치품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 핵실험 이후 유엔으로부터 사치품 수입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받아왔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왔는데요. 북한의 사치품 수입 실태와 수입 제품의 의존에 지탱하고 있는 북한 경제의 문제점을 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2월 28일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연결식이 있었습니다. 김정은 등 차기 지도부의 호의와 평양 시민들의 오열 속에 진행된 연결식에서 무엇보다 눈길을 끈 것은 김 위원장의 연구차였습니다. 영정사진과 화환, 시신을 운반하는 차량은 모두 포드사의 1976년형 링컨 컨티넨탈 리무진이었습니다. 그 뒤를 따르던 수십 대의 차량 역시 벤츠, 폭스바겐 같은 수입차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마지막 길은 북한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떠올리기 힘들 정도로 호화로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통강반에 새로 건설된 보통강 백화점을 평양 보통강 백화점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샤넬과 아르마니 등 고가 명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부유층을 대상으로 수입 의류와 가구, 식품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최대 규모의 국영 백화점인 평양 제1백화점에서는 LCD TV와 컴퓨터, USB 같은 최신식 전자기기를 살 수 있습니다. 평양에서는 또 피자와 스파게티를 판매하는 이탈리아 요리 전문 식당과 햄버거, 청량음료를 파는 패스트푸드점도 성업 중입니다. 평양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2000년 이후 평양에 등장한 고급 레스토랑과 서양식 카페 역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최고급 명품이나 커피숍은 북한 일반 주민들에겐 꿈도 꿀 수 없는 사치입니다. 대신 외국인과 당정 고위 간부,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번 신흥 부자들이 사치품을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사치품 수입은 어느 정도일까요? 유엔이 사치품으로 지정한 5개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 이후 북한의 담배 수입은 1.5배, 에어컨, 노트북, 자동차 수입은 4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의 경우는 수입량이 무려 42배나 증가했는데요. 액수로 따지면 북한은 2010년 한 해에만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47억 원에 달하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수입했습니다. 한때 휴대전화 소유가 금지됐었지만 2008년 이집트 통신사 오라스콤이 북한에서 휴대전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사용자 수가 급증한 것에 따라 수입량도 크게 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담배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치품이 중국을 통해 수입됐다는 점인데요. 휴대전화 단말기는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들여왔습니다. 지난 2009년 북한은 2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유엔은 곧바로 대북 제재에 돌입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거래와 모든 사치품의 수입을 금지시켰고 중국 역시 이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사치품 수입은 계속되고 있고 대북 제재는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처음부터 대북 제재는 산진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면 안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와 같은 제재를 실시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중국이 진짜 진정 있게 참가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제재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북한 사치품의 대부분은 중국을 통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 무역 상인을 내세워 사실상 밀수 형태로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직 북한 무역 상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대북 경제 제재를 미국이 하면서 이제 직접 거래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에 있는 그 대방도 시키는 거예요. 중국 무역하는 그 무역쟁이들 심부름 해달라 하면 이제 중국 측에 있는 그 무역 일꾼들이 이제 나가서 이제 이러다 수입 면장을 중국하고 스위스하고 이제 무역하는 걸로 해놓고는 중국 사람의 그 사업 면장, 수입 면장으로 그 물품을 데려다 중국에다 집합시키는 거예요. 중국 땅만 일단 물건이 도착하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중국 정부 자체가 다 도와주기 때문에. 독일의 명차들이나 이제 스웨덴의 그런 뭐 시계라든지 사치품들, 뭐 명품 가방이라든지 뭐 명품 옷이라든지 뭐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이런 삼성 기계들의 이런 전자제품들 그거 다 들어와요. 중국을 거쳐서. 선물 정치는 북한 정권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 시절부터 핵심 지배층에게 각종 명품과 최고급 차를 선물로 주고 각종 연회와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북한에서 체제를 유지하는 데서 없어서 안 될 사람들을 그런 사치품을 해서 매수하기 때문에 김정일이가. 그러니까 그게 없이는 그 정권을 유지가 못해요. 내가 김정일 장군님을 잘 모시면서 나한테 이런 투피가 오고 그런 권한과 그런 권력과 그런 사치를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정권을 아직까지 놓지 못하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치품이 없어서는 안 되는 제1품목이라고 하죠. 북한 내 사치품 수요는 구매력을 갖춘 새로운 계층의 출현으로 최근 더욱 급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마당과 무역이 일상화되면서 이를 통해 부를 축적한 신흥 부유층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시장화가 있으면 사업을 잘하는 부자들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새로운 경제적인 엘리트입니다. 김정일 시대 북한에서 장사를 잘하는 사람도 간부를 능가하는 수준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간부들보다 아마 사치품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습니다. 사치품을 향유할 수 있는 이른바 경제 엘리트가 등장하면서 장기적으로 이들이 북한 체제를 흔들고 개방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란 기대 섞인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2일 김 위원장의 생일인 2월 16일을 광명성절로 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위원장의 동상 설치와 영생탑 건립 소식도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한 번 대대적인 선물 정치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